네, 반갑습니다. 울산 이규헌입니다. 네, 2017년 2차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카페에 제가 간단하게 풀이 이렇게 됩니다. 답은 이렇게 됩니다. 딱 올려놨는데 올해는 제가 상세한 풀이와 설명 이런 걸 안 올려드렸어요. 에듀윌에 자료 내는 것만 해도 제가 힘이 들어서 자,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그 원리 설명이나 이런 거는 제가 좀 생략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원리 설명은 어디서요? 카페에서 공부하세요.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카페 들어와서 질문 올리세요. 자, 2017년 2차 기출문제 1번 50점짜리 문제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자, 차량이 정지선에서 여기 횡단보도고요. 자, 정지선에서 신호를 받아서 나는 출발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 차량 여기 주차 차량 1, 주차 차량 2, 자, 이 주차 차량 2 옆으로 이렇게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즉시 브레이크 밟아서 제동하는데 거리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행자를 충돌하고 최종적으로 정차했다. 여기는 이제 스키딩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스키드 마크 발생했고요. 자, 그렇게 운전자는 주장하고요. 차량의 그 앞 보니 유리 이 파손 상태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 보행자의 그 상해도와 뭐 이런 걸 비교했겠죠. 그래서 보니까 보행자 충돌 당시에 이 차량의 속도는 약 40km/h 이상인 걸로, 그러니까 최소 40km/h 이상의 속도로 충돌한 걸로 분석이 된다. 자, 이렇게 되고요. 주어진 조건은 정지선으로부터 스키드마크 시작점까지는 40m, 스키드마크가 발생된 총 길이는 13.72m, 최종적으로 차량은 정차했고요. 보행자가 이 차량 요 끝선, 여기서부터 충돌 장소까지 이동한 요 거리는 4m고요. 그리고 보행자의 속도는 1.8m/s.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행자의 속도를 1.0, 1.2 뭐 요 정도 보통 주는데 1.5까지도 주는 문제가 있긴 했어요. 근데 1.8은 조금 빠르게 걷는 사람이다, 젊은 사람이거나 어린애거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가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이 차의 발진 가속 성능, 정차했다가 밟아서 쫙 치고 나가는 그 발진 가속 성능은 0.2G로 가정했고요. 그리고 뭐 중계 가속도 9.8m 세크 스퀘어 자승, 인지 반응 시간은 1초. 자, 제동시에 견인 개수 구해라. 이게 얼마짜리 문제냐면 우리가 2차 문제를 50점짜리 한 문제, 50점짜리 두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고르고 25점짜리가 세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두 문제가 나와요. 여기 세 문제가 나오고 총 5문제가 나오죠. 그 중에 얘를 두 문제를 골라서 총 100점 중에 60점을 맞으면 합격인데 이게 얼마짜리였냐? 20점짜리였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시험 출제하는 출제관님들의 머리는 하여튼 그래요. 자, 자,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문제인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문제풀이 5단계 제가 설명했어요. 문제풀이 5단계. 제 강의를 안 들어보신 분은 모를 거예요. 차량 운동학에서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이에요. 문제풀이 5단계. 자, 1. 적으세요. 구하고자 하는 값이라고 적으세요. 비읍 시옷이에요. 값. 구하고자 하는 값 뭐예요? 일단은 체크해요. 뭐예요? 뭘 구하라고 그랬어? 견인계수를 구하라고 그랬죠. 견인계수 F. 견인계수는 우리가 자, 이 운동은 여기서 제동해서 정차하는 이 운동은 어떤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 찾아보든가 공부하든가 하고 오세요. 자, 이건 2차 기출문제 풀이에요. 지금 기본 설명할 시간 없어요.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인데 등가속도 뒷선 운동에 등장하는 변수는 총 5개입니다. 처음 속도, 나중 속도, 가속도, 거리, 시간 총 5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가속도는 마찰계수 혹은 견인계수와 중력 가속도의 곱으로 표현되는 물리량입니다. 가속도는. 그래서 가속도 안에 견인계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뭘 구해야 돼요? 가속도를 일단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두 번째
주어진 변수를 확인해라. 변수가 뭐냐고? 공부하고 오시라고요. 자, 주어진 변수는 뭐예요? 요때의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주어진 변수 일단 거리가 주어졌네요. 값을 적을까요? 13.72m. 나중속도 주어졌죠. 자, 요 5개 중에 나중속도 거리 D는 얼마예요? D. 쏘리. 나중속도 VE and velocity 0m/s. m/s 단위 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시간은 여기 문제에서 줬어요. 요 차의 블랙박스가 있는데 후방은 안 나오나 봐요. 전방만 나오는데 사고 당시에 이 차가 스키드 마크를 발생시키면서 쫙 미끄러지는 그 소리가 녹음이 됐다는 거야. 녹음이 됐다는 거야. 그 녹음된 소리를 들어보니 정확하게 2초더라는 거예요. 2초 동안 스키딩 한 거야, 이 차가. 스키딩, 미끄러짐, 그죠? 스키딩을 했는데 2초 동안 미끄러졌다. 그러니까 이 미끄러진 구간에서 시간은 2초죠. 그죠? 자, 주어진 값은 이렇게 3개가 주어졌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3개가 주어지고 하나를 구하래. 그러면 구할 수 있죠.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은 총 몇 개 있어요? 5개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죠. 1, 2, 3번만 맨날 강조하고 뭐 4번은 어쩌든 나오고 5번은 거의 나올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5번이에요. 5번.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 5번이다. 뭐냐면 가속도, 거리, 나중속도, 시간의 관계는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의 5번 공식으로 풀이해야죠. 3. 풀이할 공식을 결정한다. 5번 공식 뭡니까? D는 VET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AT의 자승. 요게 등가속도 직선운동 제5번 공식입니다.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 5번 공식이 뭔지를 모른다고? 그럼 공부하고 오시라고요. 지금은 2차 문제풀이 시간이라고. 자, 여기서 거리 알고 나중속도 알고 시간 알고 가속도만 모르죠. 구할 수 있죠. 미지수가 한 개밖에 없는 방정식이니까. 자, 4번 원하는 값을 기준으로 이항 정리 하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견인계수를 바로 구합시다. 안 그러면 헷갈려. 나중에 헷갈려. 그러니까 견인계수를 바로 구합시다. 자, 여기서 A 값이 FG일까요? 제동했잖아. 감속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답안을 작성할 때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차량이 제동하여 최종 정차하기까지의 구간에서 라고 적어줘야 돼. 구간에서 이동 거리 D는 13.72m, 나중속도 VE는 0m/s, 소요된 시간 T는 2초 적어주고요. 그리고 감속하였으므로 내가 적었다고 안 적은 거 적어보시라고요. 그렇게 적으시라고. 자, 감속하였으므로 A는 0보다 작고 이렇게 적는다고요. 이렇게 적는다고. 감속하였으므로 A는 0보다 작고 A는 마이너스 FG 이렇게 적는다고요. 자, A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FG라고. FG가 아니라 마이너스 FG라고. 근데 여기서 잠깐 F 값이 마이너스예요? 아니야. 마찰 계수는 그냥 견인 계수는 그냥 계수예요. 계수 그냥 숫자야. 10m/s 얘가 km/h로 바꾸면 36 km/h가 돼요. 그런데 이게 곱하기 3.6을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 3.6이 플러스 3.6, 마이너스 3.6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없다고. 그냥 계수라고. 계수. 견인 계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FG라고 이 F가 마이너스 값인 게 아니라고. 그냥 FG인데 그냥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FG인데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라고. F 값이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G 값이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얘들은 그냥 F 값이고 G 값인데 그 값에 그냥 음수 부호를 붙인 거라고.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FG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V는 0이에요. 얘는 소거되죠. 공식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D는 자 이거 속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FG 그리고 T의 제곱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되죠. 2분의 1 FG T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요거 한 이해 안 된다고? 한 100번쯤 해보세요. 이해될 거야. 자, F를 구해야 되죠. 우리는 이 항 정리합시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2분의 FGT의 제곱이죠. 2분의 FGT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기초수학인데 2차 문제 풀이하시는 분이 이걸 모른다 하면 안 되는데 2분의 FGT의 제곱이라는 얘기는 F 곱하기 2분의 GT의 제곱이라는 얘기죠. 1분의 F잖아요. 그죠? 분수야 분수. 분수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이 항을 어떻게 하지? 분수는 뒤집어서 곱하면 돼요. 그래서 F는 뒤집어서 곱해. GT 다승 분의 2라고. 그걸 곱해요. 그러면 2D 나누기 GT의 제곱. 자, 5번 숫자를 대입해서 풀이 2 곱하기 13.72 나누기 9.8 곱하기 2의 제곱 얼마 되게요? 0.7 딱 나옵니다. 자, 이게 20점이야. 출제반들 제정신이냐고 지금. 60점만 맞으면 합격인데 20점짜리 문제를 요거를 지금 20점을 냈어요. 출제관들 머리에 등가속도 직선운동 5번 공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연락이 어렵게 이거를 자 거리가 주어졌고 시간이 주어졌고 나중 속도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처음 속도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처음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아하. 거리가 있고 나중 속도가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거리와 나중 속도와 시간이 있으니까 처음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뭘로? 4번 공식으로. 근데 나 이건 안 적어줄 거야. 4번 공식으로 처음 속도를 구하고 그리고 그래 되면 처음 속도, 나중 속도, 거리, 시간 다 하니까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1번 공식으로 구하는 게 제일 편하죠. 구해서 그래서 견인계수를 구하라고 아마 이 문제를 냈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5번 공식을 바로 풀면 되는데. 그러니까 출제관들 머릿속에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점씩이나 주지. 이게 20점짜리 문제예요 이게. 이번 시험은 너무 쉬워가지고 저 도로교통사 감정사 카페에 30한 몇 명 정도 합격했다고 올리셨는데 그 중에서 6명이 100점이에요.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근데 1번 푸신 분들은 아닐 거예요 아마 2번 푸신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문제가 상당히 쉬웠어요. 그렇고요. 2번 승용차의 제동 직전 속도를 구해라. 요때 속도를 구해라. 뭘로 구한다고요? 4번 공식으로 구한다고. 이 가속도를 구했으니까 가속도를 알고 처음 속도를 이 네 개를 다 알아 지금. 얘를 구하는 방법은 자 1번 처음 속도가 들어간 공식은 자 1번 공식 있죠. 그죠? VI는 VE-AT 요걸로 구해도 되고 자 그리고 2번 공식으로 구해도 되죠. D는 VI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었잖아요. 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넘어가고 VI는 어떻게 됐더라? 자, 해볼까요? VIT는 D-2분의 1 AT의 제곱인데 얘가 넘어가니까 VI는 T분의 D-2분의 1 AT 이렇게 되네요. 그죠? 요거로 구해도 되고 3번 공식으로 구해도 돼요. VI는 루트 VE의 제곱 마이너스 2AD 요거로 구해도 되고 4번 공식으로 구해도 돼요. 또 이양 해야 돼. 잘 몰라. 한 번에 다 못 외워요 나도. 이걸 왜 외워? 그냥 기본 공식 알면 이양 정리하면 되는데 라는 변명을 하면서 자 VI 플러스 VE 나누기 2 곱하기 T 이렇게 되니까 T가 먼저 넘어가요. 그러면 T분의 T 그리고 2가 넘어가 2D 자 VE가 넘어가 자 VI는
t분의 1이 마이너스 v. 자, 요거로 구해도 돼요. 뭘로 구해도 상관없어. 자기 마음이야. 어쨌든 처음 속도, 제동 시작지 지점의 속도 구하면 돼요. 얼마 나오냐? 13.72m/s 나와요. 자, 그래서 근데 견인계수는 여기서 구한 거잖아요. 구한 거잖아. 원래 주어진 조건으로 풀면 나중 속도, 거리,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4번 공식으로 풀이하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하죠. 여기서는 반올림이 등장 안 했지만 바로 딱 떨어지거든. 0.7 딱 떨어지거든. 근데 만약에 반올림이 등장한다면 반올림으로 구해낸 값으로 그거를 이용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답을 찾아내면 거기서 다시 또 반올림이 발생하고 그러면 값이 틀려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주어진 값을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다면 4번 공식을 풀이하는 게 제일 좋아. 자, 그렇고요. 질문 3. 승용차 운전자의 사고 인지 지점을 스키드마크 기준 시작점 기준으로 구하시오. 스키드마크 시작점 기준으로 인지 지점. 자, 이 차의 속도가 얼마나 했어요? 13.72m/s에 13.72m/s는 무슨 얘기냐면 기준 시간이 뭐예요? 기준 시간. 기준 시간이 초야, 초. 1초. 1초에 몇 미터 간다는 얘기야? 13.72m 간다는 얘기야. 인지 반응 시간이 몇 초라 했어요? 1초잖아. 그러면 언제 어디였다는 얘기야? 13.72m 전이라는 얘기지. 이게 문제야, 이게? 기본이지. 자, 이 차량이 위험을 인지한 시점은 스키드마크 발생 시작점으로부터 13.72m 전인 거예요. 자, 승용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주차 차량 2를 벗어나는 순간, 요 딱 벗어나는 순간 그때 바로 보행자를 발견하고 지체 없이 급제동했으나 충돌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한다. 보행자의 충돌 속도가 40km/h 이상인 점, 이때의 속도가 이상인 점을 이용해서 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고 그 근거를 기술해라 라고 주어졌는데요. 자, 그럼 뭘 하면 되냐면 시간을 구해야 돼, 시간을. 이 보행자가 이 차량을 딱 벗어나서 충돌하는 데까지 가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거냐. 보행자는 무슨 운동? 등속 운동. 시간을 구하는 공식은요. T는 V분의 D죠. 거리 나누기 속도예요. 4 나누기 1.8 몇 초 나올까요? 2.22.22초예요. 2.22초. 자, 2.22초 만에 이 사람은 사고 장소까지 도달을 해요. 차량을 딱 벗어나서. 그러면 2.22초 전에 이 차량이 이 사람을 딱 발견하고 탁 제동해가지고 그러나 속도가 있어서 끼 미끄러지면서 딱 부딪혔다. 그러면 이 사람 주장이 맞아.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한번 봅시다. 어디서 위험을 인지했다고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 이걸 구해보면 돼요. 이 사람이 위험을 인지하고 자, 스키드마크 발생될 때까지 몇 초? 1초. 그리고 스키드마크 발생해서 충돌할 때까지 요때까지 시간 얼마 걸렸는가 계산해보면 되잖아요. 그럼 지가 언제 이 위험을 인지했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사고로부터 몇 초 전에 위험을 인지했는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몇 초 전에 인지했을까? 요 구간에 소요된 시간을 구하면 되죠. 자, 그러면 적어야 돼요. 차량이 제동하기 시작하여 보행자를 충돌하기까지의 구간에서 이렇게 적어줘야 돼. 구간을 적어줘야 돼. 구간을 특정 지어줘야 돼요. 요 구간이죠. 구간에서 처음 속도는 제동 시작 시 속도이고 VI는 13.72m. VI는 13.7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성의가 좀 없네요. 글씨가 13.72m/s이고 나중 속도는 40 나누기 3.6 m/s로 일단 가정합시다. 요거보다도 더 높다 했으니까 일단 40. 자, 이고 그때 당시 견인 계수는 0.7. 감속임으로 저거 했죠. 감속임으로 A는 0보다 작고 A는 -FG는 -0.7 곱하기 9.8 m/s 자승. 소요된 시간을 구해야 되잖아요.
얼마만큼 만에 충돌했는지 거리는 아직 안 나와 있잖아 조건에. 자 그러니까 시간을 구하는 공식은 몇 번 공식이요? 몇 번 공식이요? 4번 공식이요. 4번 공식. 아니다. 1번 공식, 1번 공식. 시간을 구해 거리가 아니고 참 이 가속도가 나와 있으니까. 그럼 1번 공식 t는 a분의 ve vi 해서 구해보면 0.3, 약 0.38초가 돼요. 그러면 이 차량이 위험을 인지하고 충돌할 때까지 여기가 0.38이면 여기는 1초라며. 그러면 이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한 시점은 사고로부터 1.38초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행하는데 총 소요된 시간은 2.22초예요. 그러면 빼보면 약 0.84초가 나오죠. 무슨 얘기냐? 보행자가 주차되어 있는 이 차량을 벗어나서 0.84초 정도 걸어서 나왔을 때 그때 이 차가 뒤늦게 발견한 거예요. 차 옆으로 사람이 딱 나오는 거 보고 바로 이러고는 브레이크 밟은 게 아니고 0.84초를 그냥 가다가 뒤늦게 0.84초면 이 사람이 초속 1.8m니까 1초면 1.8m 가는 거고 0.84초면 계산해볼까? 8, 1은 8, 8, 8이 64 그러면 1.4m, 한 1.5m 정도 여기서부터 한 1.5m 정도 나왔을 때 그제서야 발견했다고. 1.5m면 약 사람 키 정도 보통 키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뭐 한 키 정도 좀 되죠. 그러니까 제법 거리가 좀 되죠. 제법 나오고 뒤늦게 발견한 거야. 이므로 요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바로 발견하고 제동했다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정리해서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누가 한다고? 여러분들이 하셔요. 어떻게 정리해서 적을지는 연구하세요. 고민하세요. 다음에 이런 문제 나오면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답을 알려주면 돼요? 알려줘도 되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라고. 내가 이러한 수치들을 근거로 그렇습니다라고 주장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주장을 적을 줄 알아야 돼. 적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5번 문제는 뭐냐면 승용차 운전자는 제동 시작점 400m 후방의 전지선에서 출발해가지고 신호대기 했다가 출발해서 등가속 쭉 가속을 하다가 위험을 인지하였다. 등가속 하다가 이제 위험을 인지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중에 타당성을 논하고 그 근거를 기술해라. 자, 타당성을 논해라. 자, 이제 이 구간은 어디예요? 정지선에서 위험을 인지하기까지의 구간에서 이 사람 주장대로 하면 처음 속도는 VI는 0m/s이고 나중 속도는 13.72m/s이고 이동한 거리는 40m이므로 이다 이렇게 적으시고 차량의 최대 발진 가속 성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발진 가속도로 자, 그러면 여기가 13.72m면 여기는 어디예요? 몇 미터예요? 26.28m죠. 차량이 D는 40m가 아니지. 예, D는 26.28m죠. 26.28m. 자, 처음 속도, 나중 속도, 거리가 나왔으니까 그 차량이 정지선에서 정지하였다가 위험을 인지하였을 때의 속도인 13.72m/s의 속도에까지 도달하기 위한 그러니까 26.28m를 주행하여 13.72m/s의 속도까지 도달하기 위한 차량의 가속도를 구하여 보면이라고 전제를 주고 가속도를 구해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 차의 발진 가속 성능이 얼마라고 했어요? A는 0.2G라고 했어요. 0.2 곱하기 9.8m/s 자승이죠. 자, G가 중력 가속도 9.8m/s 자승이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 설마 없겠지. 자, 그걸 모른다면 지금 이걸 보고 있을 실력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얘를 일단 놔놓고 처음 속도가 빵이고 발진 가속 성능이 요건데
26.28m를 주행하면 나중에 얼마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 차의 가속 성능으로 이빠이 밟았을 때 26.28m를 달려가면 속도가 얼마까지 돼 있을까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두 가지 방법 알려드렸죠.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전개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전개하셔서 풀이하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풀면 되겠네라고 생각해서 풀었던 거는 가속도를 구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3번 공식으로 가면 돼요. 3번 공식으로. A는 2D분의 VE 자승 마이너스 VI 자승이니까 이렇게 해서 요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땡땡 얼마가 나오냐면 3.58 m/s 자승이 나와요. 그럼 이거는 얼마냐면 0.37G예요. 0.37G. 이 차의 발진 가속 성능은 0.2G거든. 근데 자기가 낼 수 있는 성능을 오버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버해서 성능을 발휘했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차량 운전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전개를 하셔도 되고, 혹은 처음 속도, 나중 속도, 거리가 처음 속도와 가속도 주어졌으니까 이 차량이 원래 저원이잖아요. 가속도와 거리가 주어졌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나중 속도를 구해볼 수도 있어요. 그죠? 나중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VE는 루트 VI 제곱 마이 플러스 2AD죠. 하면은 약 10.15m/s가 나와요. 10.15m/s밖에 안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차의 속도는 13.72m/s였으니까 이 운전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전개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말로 했잖아요. 이 내용을 다 적으셔야 돼요.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데이터 이렇게 그걸 다 적으셔야 돼요. 그걸 누가 한다고? 내가? 아니요. 여러분들이 연습장을 제일 싸구려 했어요. 제가 마트 가서 제일 싼 거 연습장 하나 사가고 볼펜, 모나미 볼펜 한 다섯 사가가지고 그거 다 써버리겠다라는 각오로 쓰셔야 이 차는 합격하실 수 있어요. 자, 이번 2차 1번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50점짜리입니다. 그 중에서 얘가 20점이었어요. 먹고 들어가는 것이 그냥. 그런데 나머지 부분 타당성을 논해라. 이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대체로 2번을 많이 푸셨더라고. 근데 1번 문제도 개념만 정확하게 확인하면 충분히 가능하신 문제예요. 자, 이거 좀 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면 카페로 오셔서 질문 올리세요. 자를게요.